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정현입니다. 우리 회원님 네이버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에다가 법원 경매 관련된 질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걸 좀, 그 질의 내용이 임차인들,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 최우선 면제권 아니십니까? 이게 최우선 면제 금액 있고, 또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거든요. 이 둘 간의 어떤 그 배당은 어떻게 되며, 또 하나 더 이제 최우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 금액은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 2분의 1이 아니고요, 전부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조금 까칠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펼쳐보면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이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부자 클럽입니다. 카페 이름 좋죠? 처방전카님이 질의를 하셨고, 임금 채권과 당해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해세라기보다 제목 자체가 이제 소액임 차인과 임금 채권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액임 차인의 배당 한도는 낙찰가격이 아니고요. 배당 금액이 2분의 1입니다. 예, 낙찰 금액에서도 이제 경매 비용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고 나서 순수한 배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 당연하죠. 근데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임금 채권은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당 금액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갑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떤 그 근로기준법하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근로자들한테 대단히 어떤 큰 어떤 그 혜택을 주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소액임 차인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말이죠. 제가 먼저 그 파워포인트를 해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모릅니다. 저도 뭐 제잘났다고 막 떠들고 앉아 있는데, 저도 이게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제가 경우에 신이 아니니까, 틀렸다 하게 되면은, 저한테 당장 이제 반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은요, 단지 참조하셔야 됩니다. 예, 참조하셔야 되고, 제 말씀이 완전 100% 맞다. 이건 제가 뭐 면피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 소액 보증금 아니십니까? 보증금 중 일정 금액하고 또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등한 순위 최우선 면제권이니까, 자, 과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매 사건을 보니까 소액임차인도 있고 근로자 임금 채권도 있다 이게. 그럼 둘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진단 말이에요. 최우선 면제권 가지니까. 이랬을 적에 최우선 면제에서 배당 금액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 채권의 배당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임금 채권의 배당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입니다. 1번 보니까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제8조에 해가지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집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무조건 다 퍼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진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입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랍니다. 법 이름 길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38조 이하도 전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법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어느 세월에 법조문을 다 외웁니까? 제가 변호사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임금 채권하니까, 이게 임금 채권 종류는 좀 아셔야겠죠. 그죠?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요, 재해보상금과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이것도 막 구분하면 복잡하더라고요. 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금 채권이었느냐,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일 경과된 그 이후에 뭐 임금 채권이냐, 여기에 따라가서 뭐 우선 면제권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건 뭐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임금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 최우선 면제권까지 납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면제, 둘 다 최우선 면제하니까 공동한 순위야. 그러니까 같이 맞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번 보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란 말이죠. 이한 최우선 면제권과 임금 채권의 최우선 면제권은 같은 최우선 면제권이니까 당연히 동등한 순위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주택은 어디? 서울이고요, 빌라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전입 및 확정일자를 2021년 6월 1일 날 받았습니다. 6월 1일 날 받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건전한 건이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은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이건 제가 가정을 해서 표시한 겁니다. 2021년 7월 1일 날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 상태에서 4번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말이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인데, 이게 보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하도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옛날엔 좀 기억을 했는데 지금 아예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도 바뀌니까 짜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근에 바뀐 것이 2021년 해가지고요. 2021년 5월 11일이네요. 5월 11일 해가지고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들 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얼마 보니까 이 전세보증금액이 지금 제가 판례를 보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얼마?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2021년 7월 1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관련해가지고는요, when과 where, 이것만 알면 우리가 끝나버려요. when은 뭐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날짜가 when입니다. 언제 설정했는데 2021년 7월 1일입니다. 보니까 2021년 5월 1일 이후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에요. where는 뭐냐? 서울이죠. 서울이 외워잖아요. 어디요? 부산. 어디요? 춘천. 그죠? 여기에 따라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은 뭐만 알면 된다. when과 where. when은 뭐다? 저당권 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한다는 것이죠. 즉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인 담보 물건이 뭐 저당권도 되고 담보 같은 기도 되고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수설에 의해서 인정이 된답니다. 전세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where는 뭐다? 이게 주택 소재지가 where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한복에다 확 보따리 풀기엔 좀 뭐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임금 채권이 탁 1억 5천만 원이네 이게. 1억 5천만 원인데 어쨌든 봐가지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일자가 2021년 6월 1일이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7월 1일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금 채권, 조세 채권 때로는 봐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 해가지고 보니까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당해세가 있고 일반 조세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입니다. 근데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제가 어디 뭐 다른 영상물에서 보니까 말이죠. 조세 채권도 최우선 변제가 있다라고 어떤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거 틀렸는데. 이거 뭐 경매형자도 모르는 경린이 분들은 그거 들으면 맞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숙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나중에 그분이 그 잘못 알아는 걸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6번을 보니까 말이죠. 1차 본건의 최대 매각금을 이제 2억으로 산정했습니다. 2억인데 한번 유찰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 금액이 유찰되면 서울 같은 경우 2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차 매각기일날 1억 6천인데 최대 가격이 여기서 낙찰 금액이 뭐 이분이 500만 원 더 이제 얹어가 1억 6천 5백만 원에 낙찰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번에 보니까 배당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제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요, 낙찰 금액이 1억 6천 5백이다. 그럼 여기서 경매 비용 한 3, 400 정도 빼야 됩니다. 경매 비용은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보다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경매 비용은. 최우선 변제니까, 예를 들어 경매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발생됐다 해가지고 500 빼고 하니까 순수한 배당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서 이 금액을, 숫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다? 임차인 보증금 1억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5천만 원이에요. 임금 채권 1억 5천만 원입니다. 배당 금액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 뭐 하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를 잠깐 살포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배당 예시입니다. 자, 보시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우리는 임차인이 얼마 받는지 그것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로서 얼마 받으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뭐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가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건 같은 경우 아까 낙찰금이 1억 6,500이라고 그랬죠, 그죠? 1억 6,500만 원인데 여기서 경매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빼고 하니까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1억 6천만 원이다. 이게 1억 6천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금액은요, 배당 금액입니다. 1억 6천만 원 2분의 1입니다. 맥시멈 2분의 1이니까 8천만 원까지는요,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8천만 원을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 근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기준해가지고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니까,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금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 5천만 원과 근로자 임금 채권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안분 비례배당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 등 일정액과 임금 채권은 동등한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절반, 배당 금액의 절반이니까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배당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1억 6천만 원 전액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은 최우선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어요. 그런데 최우선 면제, 그 배당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얼마 5천만 원 받는다. 그럼 임차인 여기서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5천만 원 받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자녀 배당 금액 8천만 원 있고 하니까, 요 8천만 원, 2분이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하면 전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1억 1천만 원이 되고 또 다른 채권자들 배당 받아간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최우선 면제권 5천만 원 있는데 말이죠.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인데 근로자 임금 채권의 최우선 면제 범위는 배당 금액 전부란 말이죠.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자다 보면 짜증나겠죠. 저희 임차인만 아니면 말이죠. 자기가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아갈 건데 말이죠. 근데 임차인이 2분의 1에 대해서 배당 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최우선 면제, 나도 최우선 면제 하니까, 야, 우리 그냥 같이 맘먹어버리자. 이게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금액이 과연 어떻게 되냐, 요거 제가 계산했는데,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요 8천만 원은 뭐다? 이게 배당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2분의 1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순이니까 안분 비례 배당입니다. 안분 비례 배당은 뭐다?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안분 비례 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분자거든요. 분모, 이게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금액입니다. 요 1억 5천만 원 뭡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에요. 1억 5천만 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분모에는 2억이 들어가고, 안마더니 8천만 원이 배당할 금액이 2분의 1, 6의 최우선 면제 금액인데, 여기에서 임차인의 몫은 얼마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이거든요. 이 분자고, 분모가 뭐다? 2억이잖아요. 2억. 5천만 원 하고 1억 5천만 원 2억이 되거든요. 요거 계산하다 보니까 임차인은 얼마? 2천만 원 배당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로 2천만 원 배당받습니다. 예. 최우선 면제는 이제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으면은 맥시멈 5천만 원까지 배당받아갈 수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자기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또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이제. 근데 이번엔 임금 채권 최우선 면제 금액입니다. 보니까 자녀 배당금 하니까 여기서 배당금 1억 6천만 원에서 절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여기서 2천만 원 배당 받아가고, 그럼 나머지 6천만 원 있으면 6천만 원 근로자 임금 채권 가져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녀 배당금액 8천만 원에다가 1항에 자녀금 6천만 원 있죠. 그죠? 플러스 하는 1억 4천만 원이에요. 근로자 임금 채권 1억 5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 배당 받는 거예요. 받고 땡땡땡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금액은 얼마다? 8천만 원이랍니다. 왜 8천만 원이냐? 그러니까 전체 배당금액 1억 6천만 원에서 보십시오. 배당금액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1억 6천만 원에서 여기서 임차인 2천만 원 빠져나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빠져나가버렸잖아요. 다 나간 제로가 돼버린다고.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데 1억이죠. 그죠? 1억인데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8천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예요. 예? 낙찰자 8천만 원 인수하고, 여기서도 이제 4번 보니까 따라서 낙찰자의 투입 금액은 뭐다? 이게 낙찰자는 이거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1억 6천5백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인수 금액이 8천만 원 같으면 2억 4,500이란 말이죠. 근데 본건은 1차 감정 가격이 2억이라면은, 또 이 2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매매 금액이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실패한 투자가 된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알고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근로자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도 안 해줘요. 이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완전히 깜깜이 투자거든요. 일단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요, 그 근로자 임금 채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요 관련해가지고요, 경매 사례를 제가,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보시니까 이게 보면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이에요. 이 물건은 이제 2021년 7월 달에 해가지고, 대금 납부를 해서 사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잠깐만요. 화면이 좀, 네, 됐습니다. 하면은 여기, 이분이, 안모씨라는 분이 대항력이 있대요. 2021년 7월 19일자로 저당권 설정됐는데, 이거 빨리 전입 신고했잖아.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으셨나. 그럼 이분이 과연 최우선 면제 얼마 받나? 이거 똑소리 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가압류가 이제 건자다. 이게 거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3,768만 1,810원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단서를 답니다. 가압류가 3,700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실제 채권 계산상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분명히 명확하게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니까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적시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법원 경매 개판 5번 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때로는 봐서 피해 나갈 궁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좀 축소를 해가 다시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에서 2011년 7월 19일 날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에 when이잖아. when 이거 when 언젠데 하니까 2011년 7월 19일이래요. 여기 보니까 주택에서 소액 배당해서 4천만 원 이하 1,4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분 전세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1,400에 대한 최우선 변제는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멈입니다. 1,400이니까 1,400만 원 무조건 다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1,4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1,400에 대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표를 작성해 보자 이거죠. 이건 누가 5,13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가정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띄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4,800으로 보자 이거죠. 4,800에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죠? 아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1,400이지 않습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으면요, 이 2,400에서 임차인 1,400 싹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에 3,700 얼마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은 3,800 정도 보장입니다. 그러면 이 2,400에 대해서는 말이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임차인만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임금 채권 내기를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주택 임차인과는 달리 최우선 변제 범위가 배당 금액 전부거든요. 전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분 둘이 같은 최우선 변제니까 안분 비례 배당이다. 따라서 2,400만 원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곱하기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1,400이죠. 여기다 플러스 또 얼마입니까?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3,800만 원이라면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분자의 임차인은 1,400이잖아요. 요걸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하면 646만 원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임차인 보증금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에서 646만 원 나옵니다. 예. 그럼 나머지 2,354만 원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2,353만 원 낙찰자 100%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5,130만 원이죠. 요거 플러스 2,353만 원, 요 두 개를 딱 플러스 해보니까, 요거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보면은 이게 전체가, 또 안 보이네 해봐가지고, 7,484만 원이 나와요. 예. 근데, 이 본건의 1차 감정가 8,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매매 가격이 8,800에서 9,300만 원 이렇게 최근에 매매 사례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럼 7,484만 원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실패한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봐가 말이죠. 근로자 임금 채권의 여폰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3,800만 원. 근데 이게 또 못 믿어오시면요. 근로복지공단에도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이지요.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근로자 임금 채권 얼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본다 해가지고 일반 근로자들의 개인 뭐 사생활 어떤 비밀이 정보가 빠져나간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면 미심쩍지만요.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배당 예시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어제 배당 예시 나와 있는데 배당금 1억 6천에서 이해하시겠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어쨌든 배당금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인데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다 보면 2분의 1 이것도 전부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채권도 이제 자기도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최우선 변제지 나도 최우선 변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사이좋게 동등한 순위니까 안분 비례배당이다. 안분 비례배당이 뭐냐? 우리가 각자 배당받을 금액 있잖아. 이 건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이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란 말이죠. 당신은 5천만 원이지 우리는 1억 5천만 원이다. 안분 비례배당 그러니까 당신 결국 2천만 원 받아가네. 알았어.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저걸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 신경 쓰들들들 마세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1억에서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나머지 8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2억 4,500이다. 보증금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이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실패한 투자가 된다. 이런 유행 물건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좀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지라도요, 임차인들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 수도 있잖아요, 월세. 월세로 살았을 경우는 때려넣어 봐가지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2021년 해가지고 10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주택 소재지가, 여기 웬이잖아요, 웬이, 그죠? 주택 소재지가 어디요? 서울입니다. 왜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인데 보니까 매매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하는데, 이게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이 말이지, 월세 한 200만 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세는 떼어버려요. 무시하고, 1억 5천만 원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2021년 10월 기준에서 1억 5천만 원, 요걸 기준하니까, 1억 5천만 원 같은 건 5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떡하니 나타났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안분 비례배당 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금 복잡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조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